네, 이제 그 다음 주제는 글로벌 아웃룩 2024입니다. 이제 내년을 맞이해서 내년도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희 텍톤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뵙게 되는군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글로벌 아웃룩 2024 주제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매년 연말이든 연초든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되는 게 앞으로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경제 아니면 글로벌 경제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걸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렇게 어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긴 합니다. 이렇게 예측하거나 전망하거나.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들을 쓰냐면 막연히 이제 내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3 년도에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해서 2024 년도를 한번 전개해 보는 그 정도의 예측이 사실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23 년도에 일어났던 가장 특징,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금리냐, 물가냐, 미중 간의 갈등이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2023 년도에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던 거는 미국 시장과 난미국 시장의 어떤 시장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US 시장과 난 US 시장 외에 아주 독특한 시장이 하나 있었죠. 그게 일본 시장입니다. 그게 지난 2024년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이 주가 지수 수익률을 물론 여러 가지 환율이라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지역별로 자산별 연간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 왼쪽에 주황색 표시로 된 것이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선진국 지수가 굉장히 그래도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심하게는 일본은 이렇게 엔화가 좀 이제 절하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였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이라든지 신흥 지역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또는 거의 보합 정도에서 그쳐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2월, 3월 달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적도 있고요. 한 4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정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8월, 9월부터는 새롭게 유럽이라든지 일본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연휴에 대해서 조금 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20년 이래 최대의 에, 하락, 상대적인 하락입니다. MSCI 기준으로 봐서도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상대적인 강도를 보인 적은 한 2000년 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은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2000년 이후, 특히 2015년 이후, 18년 이후에 한 번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쌓이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런데 올해 한 7, 8월부터는 급속하게 순매수가 순매도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연간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부동산 문제가 2, 3년 동안 지속이 돼서 조금이라도 회복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소비나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누적시키면서 중국 시장 자체를 압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계속 예상을 넘어선 성장률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내년도 또는 올해 4분기 정도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빨간색 어 화살표로 그려진 것처럼 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지수의 핵심이 돼 버렸고 그 핵심의 비중이 거의 6, 7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선진국 지수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머징 지수와 큰 차이를 벌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US 스탁이 글로벌 비중이 과거 한 2015년 정도만 해도 한 50% 정도 차지하던 게 지금 2020년 그다음에 2023년을 거치면서 60%에 육박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비중이 높아졌죠. 그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 외에 나머지 시장이 속된 말로 골로 가버린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 지수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그리고 이런 이격도가 훨씬 커진 시장입니다.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미국의 시총 상위 7개 종목을 계속 연도별로 그 비중을 따라가 볼 때 2023년도가 사상 최고치를 가져 거의 한 30% 이상을 가져갑니다. 과거 1990년대 초나 2000년 초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가 금융위기나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를 넘지 않았던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별화가 되는 상위 7개 기업들만 계속 시총 비중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할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매그니피스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 이 7개 기업, 특히 최근에 이제 7개 기업으로 지목되는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 회사를 두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others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아는 빅텍이 그다음에 빵이 그다음에 매그니피스트 세븐이 어, 모습은 조금씩 변모하지만 미국 시장의 어마어마한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 이게 세계 시장의 어떤 지수까지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큰 사건으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팡이 됐다가 안 됐다가 빅텍이 됐다가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2020년 이후에 역사상 최고의 어떤 상황들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 매그니피센트인지 뭐 빵이든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과한 측면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 랠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PC,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AI까지 넘어왔고 한 지난해 초부터 아니면 올해 이제 연초부터 이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산업이 어느 순간인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우리 소비나 이게 서비스로 확산이 되면서 이 산업에 대한 그리고 이 산업의 포지셔닝 돼 있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어떠한 기업들이 어떤 산업의 포지셔닝 때문에 혁명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미국에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 중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 뭐 일본, 유럽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그래도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떻게 보면 메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미국의 큰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정도의 이익도 못 거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 가만히 돌이켜 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부터 AI로 진화하는 과정들이 이어졌는데 이 진화의 과정에서 제품 성능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M&A가 2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제가 PTR로 다닐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25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니다. 대부분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마 따라가려고 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다양하고 선도적인 회사들을 M&A한 어떤 융합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뭐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글로벌 성장의 핵심적인 어떤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빨간색 AI 밑에 맨 밑에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쓴 게 불과 2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 각 국가별로 우리가 생태계를 잘 조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머리를 식히거나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매크로 변수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 변수를 점검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지수와 이머징 지수,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의 차이가 미국 시장의 놀라울 정도의 성장, 그리고 그 놀라울 정도의 성장이 몇 개 기업들의 놀라울 정도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이 AI 산업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벌어졌고, 이게 앞으로 더 벌어질 건지 아니면 또 뒤처져 있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 지수나 아니면 중국, 그 다음에 기타 난 US 시장의 어떤 성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의 가장 전제 조건은 물가 안정이고 물가 안정을 토대로 해서 미국 FRB가 금리를 내리는 가능성. 그게 사실 소프트 랜딩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들이죠. 그래서 아마 물가가 현재 안정돼 있고 또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달러 약세라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 달러 약세라는 현상이 실제로 우리가 아는 신흥국 지수나 난 US 시장의 어떤 반등의 전제 조건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도에 두 가지 포인트. 한 가지는 우리가 AI 산업의 진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정말 포지셔닝을 잘해서 제대로 된 이익을 거둘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신흥국 지수, 특히 중국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어떤 반등의 기회를 노리려고 하면 매크로 변수에서 달러가 약세라는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달러 약세가 된다라는 전망이 아니라 달러가 약세가 될 환경들이 벌어지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달러 약세가 전개가 될 때 EM 반등의 전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과거 2000년 초와 같이 그런 시장들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크로 변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달러 약세일 때 이머징 반등이 가장 빈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현재 달러 인덱스가 주춤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 이하로 내려가고 90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요인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신흥국 지수의 반등의 조건들, 그다음 시기들 이런 것들을 노려서 어떤 균형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계속 부양책을 쓰고 있죠. 꼭 중국만이 쓰는 건 아니지만 일본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런 누적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이머징이나 신흥국 지수의 가장 부진한 부분은 중국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실제로 중국과의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효과가 드러날지 2024년 한 2, 4분기 이후에 어떤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두 번째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난해 시장도 그렇고 2024년도에서 가장 재미있게 볼 시장은 일본 시장이라고 봅니다. 요 그래프는 일본의 이익 모멘텀을 이제
그래프화 시킨 건데요. 사실 1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컨센서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했는데 사실 신흥국이나 S&P 500보다도 더 큰 이익 모멘트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가 독특하게 최근에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중국보다도 더 집중되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설비 투자 증가율만 보더라도 일본이 연간 단위 27%예요. 우리가 보합이거든요. 중국도 사실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일본, 중국이 아니라 현재 일본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올해 아마 가장 많이 유입되었을 겁니다. 2012년 이후로.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유치가 되고 또 이경에 달하는 국내 가계금융자산들이 금융자산으로 뭐 5%든 10%든 전환되는 걸 목표로 활성화 정책을 펴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글로벌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변하면서 글로벌 제조 기지들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제일 핫한 게 반도체 회사들인데요.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맛이 가는데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공장들이 지어질 때 누가 그 공장에 소재나 장비를 공급할 건가? 일본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연결 체인 중에서 이게 일본은 이제 그 선진국 지수에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선진국 지수 또는 이머징 지수 그 모든 혜택을 이상하게 그 경계선상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 산만했지만 전략 포인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다. 그건 AI입니다. AI 산업의 어떤 진화 과정, 그리고 그게 속도가 언젠가는 특히 연초에는 아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US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리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장성에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것도 지속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난 US가 정말 반등할 수 있을까? 반등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역발상의 전제 조건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앞에 말씀 달러 약세입니다. 나머지는 좀 정치적 이벤트인데 아주 소규모라도 대땅뜨가 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 난 US 신흥국 지수, 특히 중국 지수의 반등이 아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부양책의 누적 효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만약 게임이라고 하면 뭔가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년도 2024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는 국가별로 본다면 사실 일본의 아주 최적화된 시장이 사실 상반기 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2, 4분기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달러 약세나 중국 부양책의 누적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보는. 미국은 사실 뭐 조금 어, 큰 종목들의 어떤 이격도가 커졌기 때문에 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중국이 회복될 때 바로 유럽도 함께 국가별로는 선호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만약에 미국 외에 어떤 국가를 따지면 일본은 상반기, 중국은 하반기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욘드 아울 리미츠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해 연말에 2023년 전망할 때와 똑같습니다.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프로텍셔니즘으로 좀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 글로벌로 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은 알겠지만 회사가 있는 AI라고 하는 산업의 포지셔닝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한 국가, 수혜를 받는 국가, 강한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어펜딕스로는 2024년 주요 정치 이벤트인데요. 또 뭐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느냐? 휘둘립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더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뭐 간략하게 쓰는 정치 이벤트 스케줄링을 한번 참조하셔서 어 좀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뭐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도에는 더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라면 산업과 그 내년도 또 글로벌 아웃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웨비나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서치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모두 올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